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경희 기자가 새로 합류했는데요. 여름휴가 기간으로 다시금 김영아 기자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월요일의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뜨겁게 여름을 이겨내고 있는 신인규입니다. 네, 새로운 시작도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아침마다 예. 오마이TV에서 신인규의 엄마 시대 진행을 맡고 있어서요. 오늘 첫 방송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재구속 이번엔 될까?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내란 특검 이제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이 범죄 혐의 5가지를 적시했는데요. 우선 이제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7일 윤석열 씨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라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건 처음인데 SBS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훈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이후부터 기존 진술을 바꿨다라는 내용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1월 11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석열 씨가 이 경찰은 그 경호처보다 그 총을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내란 특검은 이 부분이 특수공무 집행 방해라고 이제 봤고요. 아울러 이제 외신 대변인을 통해서 계엄이 합법적 틀 안에서 한 것이라는 둥, 또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이제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둥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씨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씨가 계엄 근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아서 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그리고 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적용을 했는데요. 계엄 선포 이틀 뒤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만들었고 여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서명을 했으나 이후 이제 문제가 될까봐 폐기한 정황이 제기된 바가 있죠. 한편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영장 심사 날짜가 잡혔죠? 네, 특검은 영장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망 우려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이제 법을 경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은 충분히 이제 소명을 했고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법원에 직접 소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는데요. 윤석열 씨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에 이제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 심리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윤석열 씨 재구속 이번엔 될까요? 예, 뭐 저는 지금 특검에서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저는 영장 발부는 100%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가 아주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형평과 정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자들은 다 구속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재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들어 놓은 이 비정상의 상태를 이제 특검이 정상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뭐 제기되는 혐의 가운데 외환죄는 이번에 빠졌습니다만은 뭐 외환죄를 빼더라도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고 구속영장 나오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요건 중에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이미 차고도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속에서 전 이번에 수요일 2시 15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날 늦은 새벽쯤에는 영장이 반드시 발부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7월 10일에는 드디어 그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또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이 이번에 윤석열 씨 구속영장에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뭐라고 법조인으로서 보십니까? 그 이제 한덕수 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내란과 아주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의심을 했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비헌법 반헌법적인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내란과 연루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법적으로 보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국무회의장의 CCTV 영상이라든지 주변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주요한 임무들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직책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이 부서와 관련해서도 그 서류를 파기한 부분까지 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들도 짙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아마 한덕수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도 저는 신속하게 더 이루어질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럼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도 보십니까? 이제 일단은 순서대로 하면은 윤석열 씨가 먼저 들어가고요. 예. 그 이후는 이제 한덕수 또 뭐 예. 이상민 그 소위 말하는 안가에서 회동한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은 뭐 사실상 이제 내란과 깊숙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씨에 대한 인신 구속이 되면 신병 예. 확보가 이루어지면 차례로 가담한 부분이 중한 대로 저는 순차대로 저는 구속이 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삼부 토건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정조준. 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소식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이어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또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특히 이제 원 전 장관의 경우 삼부 토건과 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에 모두 연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 특검의 주요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부 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원 전 장관은 2023년 5월 22일에 이 삼부 토건 관계자들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했고 이후 관련 주식이 이제 5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관련 정황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한편 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김 여사 일가에게 이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현재 원 전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을 했는데 양평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이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서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국 금지를 한 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김성교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예상된 반응인데 뭐 야당 탄압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김성교 의원이 쓰고 있는 이 보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요. 전 오히려 보석같이 복된 일 아니냐. 저는 매우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IC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고속도로에 그 관련된 종점 노선이 왜 휘어가지고 결국에는 휘어가지고 간 곳이 결국 김건희 씨의 일가 땅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원희룡 전 장관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범죄 혐의로 의심받고 있고요. 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에서 기초단체장도 지내면서 상당히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특검 수사를 받고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것이 맞고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를 야당 탄압이다 뭐 보복이다 아무리 이름을 붙여도 이거는 뭐 공감받기가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8분 만에 혁신이 사퇴한 안철수 당대표 출마. 네, 시작부터 자초네요. 네, 이제 메스를 들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안철수 의원이 돌연 혁신위원장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닷새 만이고 또 오늘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지 8분 만에 결정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위원 7명 자리 중에 6명의 인선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영두 의원이라던가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제 혁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미리 좀 기뜸이라도 있었다면은 이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친한계 박정은 의원도 혁신위원장 인선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실컷 즐긴 뒤에 이제 와서 이 친윤이 인적 청산을 거부해서 그만두고 당대표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냐 이런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금 갑작스러운 사태의 배경을 두고는 이 송원석 비대위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주요 선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안 의원 측은 특히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되지 않은 인사를 통과시키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일종의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당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당시 이제 원내대표를 향해서 출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이제 송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지만은 이걸 받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인적 청산 의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송원석 비대위 측의 의견은 안철수 의원 안을 전격 수용한 결과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 혁신이 이제 사퇴를 한 이후에 송경택 혁신위원도 동반 사퇴를 선언하는 등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제 혼란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우선은 안철수 의원의 주장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적 청산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인적 청산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묻은 사람들 나가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은 탄핵은 찬성이고 계엄은 반대고 그런데 그분의 행보를 보면요. 내란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 옆에 붙어가지고 선거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분은 청산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청산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라는 깃발을 들고 나와서 혁신일을 하겠다. 근데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힘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도 없이 그냥 덜컥 혁신위원장을 받았다가 지금 바로 또 철수하니까 예. 안철수가 아니라 또 철수했냐 지금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행보를 상당히 가볍고 정치를 희화시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친윤계를 이용해서 본인이 어떻게 좀 당의 당권에 접근하려는 시나리오와 노력을 했다가 결국 친윤과 안철수 요 두 그룹이 또 결별하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메스를 들겠다. 메스를 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안철수 의원 자체의 정치 생명이 저는 더 코마 상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댓글창에도 안철수 의원이 이름값을 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당권 구도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국민의힘 안에서 사실 뭐 당권 다툼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는 참 민망한 일이고요. 사실은 어떤 계파적으로 경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당은 석고대죄를 하고 국민들 앞에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때려달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즉 그게 아니라 반성과 성찰은 다 묻어두고 또 친윤계가 할 것이다 또 내지는 한동훈계가 할 것이다 이걸 가지고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는 지금 이제 당권에 도전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네. 이제 남은 것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결심만 남은 것이고 뭐 지금 뭐 조경태 또 내지는 장성민 이런 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김문수 대 한동훈 대 김문수로 또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은 지난 대선에서도 봤던 것이고 그 전 전당대회에서도 봤던 것이고 지속되어 왔던 경쟁 구도거든요. 답이 없는 경쟁이다. 저렇게 봅니다. 다시 김문수 한동훈이면 누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김문수 후보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공직 후보자 선출이 아니라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룰 자체가 당심을 더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예. 지금 비대위원장 자체도 친윤 쪽에서 세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나 예. 지금은 친윤계가 당권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게 국민의힘에는 덫이 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힘 전대 출마 관련해서는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계엄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의 의원인데 예. 그 타당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준석 의원도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그 기득권과 당권을 접수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 차례 다 티가 나고 있거든요. 안 그러고서야 지금 개혁신당을 발전시키고 반성하고 해도 모자른 시간인데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조언을 하는 대상들, 뭐 안철수, 김용태 이런 정치인들은 이준석 의원이 하라는 거랑 반대로 하면 됩니다. 네, 반대로 하는 게 본인에겐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출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출마 안 한다 그랬죠. 김용태 위원장은 예.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아, 이준석 의원의 조언을 거꾸로 가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 김용태 위원장은 천하용인 멤버였고 이준석 의원을 그렇네요.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얘기와 반대로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의원이 하라는 대로 지금 거의 가고 있거든요. 저 잘못된 선택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 특사 이현주, 김종인, 김우영.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이 주요국 10곳 등에 이제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하고 이제 인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 특사단의 멤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이 미국 특사단은 이제 관세 협상이라던가 또 한미 정상회담 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자리에 또 보수 원로로 꼽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발탁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친명계로 알려진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포함이 됐고요. 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이현주 의원이 이 미국 특사단의 단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인선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특사로 가게 되면 뭐 아무래도 통상 문제, 뭐 관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 많은 상당히 중요한 특사단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사실은 개혁신당에서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하셨던 분이죠. 상임 고문 아니신가요? 뭐 그것도 네. 그렇고 이준석 의원을 상당히 지켜 세우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진영에서 정치를 하는지를 모르게끔 하는 게 이분의 정치의 특색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5번이나 하면서 진영을 여러 차례 바꿨고 또 비대위원장도 두 진영 모두를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이 이제 김종인 스타일의 정치색인 건데 그런 분을 특사단에 포함을 시켜서 특사로 보낸다. 저는 국민들께서 크게 공감되는 통합 인사는 전 아닐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을 통합적인 인사로 국민들 앞에 내세웠겠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은 원칙 있는 통합이거든요. 그리고 원칙 있는 통합 속에서는 어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인 그 행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김건희 특검이 아주 제한된 시간에서 명태균 이슈까지 수사를 할 시간은 매우 짧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상 그 오세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인데 저런 분이 특사로 간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좀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지는 갔다 와서 수사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좀 이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인사라서 저는 뭐 탕평이나 통합으로 설명을 하고 하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은 좀 부적절한 인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임고문 직을 맡았었고요. 지금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주의 그 주 정치권 사진을 보는 신인규의 원샷 원킬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네. 주에 신인규 변호사님이 골라온 사진은 뭔가요? 그 하나의 숫자가 아마 보일 텐데요. 60만이 넘어섰습니다. 한 60만 4천 정도 되는데 역대 2위를 기록한 정치인에 관련된 청원입니다. 사실 1등이 윤석열 탄핵에 관한 거였고요. 그때는 한 140만이 넘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불명예인 것이 내용 자체가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을 박탈하자라는 여론이 많은데 저 여론 자체를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마치 무슨 민주주의 투사처럼 YS를 자꾸 언급하면서 마치 제명을 하면 역풍이 불고 본인은 더 오히려 호재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런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반정치에 대한 절연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대선 후보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삐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삐처리가 되어 있는 발언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정치인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국민들은 또 다른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회가 윤리특위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빠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제명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예. 국회는 응당 국민들 앞에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수준의 발언을 했을 때 제명을 할 것인지를 좀 기준을 밝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은 앞으로 좀 영구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사고를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제명을 하든지 제명을 안 할 거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정도의 저는 뭔가 특히 실효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의 저 여론을 잠재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의원의 출마라든지 혹은 코딩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이거 관련된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코딩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딩도 이렇게 지금 뭐 잘하는 그런 실력 수준도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코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제명이 저렇게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은 저는 저 사안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접근하는 모습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저는 제명을 이걸 처리를 안 하면요 국민적 여론이 저는 잠잠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준석 의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저는 자정작용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걸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